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수능 시험일이 밝았습니다. 네, 다행히 큰 한파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아침 기온이 꽤나 쌀쌀하던데요. 특히나 우리 수험생들 긴장된 마음에 몸과 마음까지 움츠리면서 입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첫 시간이 이제 얻어 영역일 텐데요. 한 문제 한 문제 신중하게 잘 풀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요,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응원, 격려의 말 한마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시험은 잘 봤느냐,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느냐, 이런 말씀은 오늘 하루만큼 좀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국시대 오늘의 첫 소식, 그윽한 가을의 향기가 있는 순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순천에서는요, 이 가을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바로 순천만 갈대 축제인데요. 축제 기간 동안 비가 왔는데도 참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하죠. 네, 그런 축제 현장에도 저희 전국시대가 빠질 수 없겠죠.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떤 축제가 펼쳐졌는지 첫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청고마비의 계절, 풍성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가을 축제 대명사죠. 순천만 갈대축제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순천의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부터 유명 스타 셰프들의 음식까지 정말 맛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맛있는 한상 차림 즐기러 가보실까요? 축제의 계절 가을을 빛낸 또 하나의 축제가 왔다. 은빛 갈대가 댄스 퍼레이드를 벌이는 갈대축제. 하지만 갈대축제라고 갈대만 보고 가라는 법은 없는 법. 갈대 형님들의 뒤를 이어 순천을 빛낸 올가을 축제의 주인공은 네, 저희 순천에 톡톡갓도 있어요. 깔끔하게 맛있어요. 43년 됐습니다. 네. 파이팅! 갈대축제와 함께하는 맛있는 정원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는 순천만 국가정원. 그런데 아침부터 때 아닌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것도 거하게. 순천에서도 둘째가라면 아유 되슈 할 만한 먹거리들이 총집합. 인심 후하기로 소문난 순천표 밥상들이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졌네요. 그중 골라 잡은 첫 번째 밥상은요. 네, 이게 순천만에서 유명한 꼬막 정식입니다. 지금 꼬막이 한참 제철이라 가장 맛있을 때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꼬막, 우리 통꼬막으로 해서 그냥 까 드시는 꼬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꼬막 회무침 이렇게 밥에다가 비벼 드시면 새콤달콤하니 아주 맛이 있고요. 그다음에 꼬막이 들어간 꼬막전이 있습니다. 맛나겠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상차림이 오늘 좀 자리가 부족해서 조금 덜 차렸는데 이것도 많은데 더 많아요? 네, 저희가 정말 한 상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차려집니다. 진짜 푸짐해요. 그 맛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다 호언장담하시는 순천의 밥상이 꼬막 정식 말고도 10여 가지. 순천 땅의 귀여운 식재료들 이름하여 로컬 푸드를 적극 활용해 만든 순천표 밥상들이죠. 자, 이번엔 어떤 맛을 골라볼까요? 순천을 대표하는 식재료, 매실이랑 꼬들빼기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네. 먹는 즐거움도 모자라 직접 만드는 재미까지. 역시 급이 다르죠? 순천 별량 고들빼기에 도사마을표 갓, 매실 역시 복숭아마을 월등 땅에 키운 거라네요. 이거 2월 달에 나온 매실로 저희가 이렇게 조각을 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 참기름 네. 한 방. 제가 넣어요? 네. 직접 체험이시니까. 네. 아, 그럼요. 김치라고 해봐야 늘 다른 사람이 담가주는 것만 먹어봤을 리포터. 간도 직접 봐야겠죠? 더 부드러워요. 네. 파랑 꼬들빼기를 같이 먹는데 맛이 궁금한데 씹는 소리부터가 맛깔나게 들리는 순천표 고들빼기 김치. 그 맛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파랑 꼬들빼기를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부들부들하면서 맛이 우아가 식감해요. 네. 밥 한 공기 딱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러세요? 어머니! 뭘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아유, 맛있네요. 닭백수 맛있게. 닭백수! 향기도 좋고. 담백하고, 저거 너무 달지도 않고. 좋네요. 깔끔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든든한 한 끼에 이은 축제의 디저트 역시 순천표. 순천만 7개빵에 순천 쌀로 빚은 기정떡.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희 순천에서 특산물로 단감하고 매실, 월등 매실, 그다음에 월등 단감, 그다음에 나감, 배. 프랑스 대표 빵도 순천화가 됐네요. 지역의 식재료로 만들어야 진정한 순천의 간식으로 인정. 그런데 이 커피도 순천의 디저트라고요? 이제 저희는 더치 커피 하고요. 핸드드립을 갈대 뿌리 추출액을 넣는데 직접 끓여서 넣는데 손님들이 우선 커피, 아메리카노, 더치 커피 하면 쓴맛을 먼저 기억하시는데 저희 집 커피는 첫 느낌은 단맛, 끝맛은 고소한 맛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저희는 이제 저희 카페 대표 메뉴로 갈대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 축제에 소개된 모든 디저트들은 실제 순천에서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먹거리들. 자주 맛볼 수 있으니 더 좋겠죠?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맞다. 한방 체험관 제대로 왔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12시부터 맛있는 디저트를 한정 판매한다고 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맹기용 셰프, 요새 유명한 스타 셰프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셰프인데요. 이 셰프가 직접 만든 디저트라고 합니다. 안 가볼 수 없겠죠? 함께 가보실까요? 자, 이번엔 셰프의 손맛이 깃든 디저트를 만나볼까요? 갈대축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스타 셰프와의 만남. 축제 현장에서 손수 만들기까지. 셰프님, 너무 멋져요. 어때요? 제가 듣기로 어제 호산고등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네네. 디저트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건가요? 네, 요거하고 요거 두 종류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 안에 들어가는 필링 다 같이 준비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또 이거 구워가지고 채워가지고 지금 같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더치 베이비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팬케이크인데 약간 부풀어 있는 팬케이크예요. 그래서 약간 드시면은 특이한 거 같아요, 모양이. 슈 같은 맛, 좀 비슷한 맛이에요. 그러면은 순천하면 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네네. 순천 와서 먹어본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고돌빼기하고 네. 그다음에 그 갓김치하고 네. 근데 향이 정말로 이렇게 진한 그 야생의 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매실절임을 약간 에피타이저처럼 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아사삭한 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식감이 좋죠. 네네. 그냥 알던 매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순천에 다양한 식재료 중에 그걸 활용해서 만들고 싶은 요리나 그런 식재료 있으세요? 저는 가시탐이 많이 나긴 해요. 갓김치. 예. 너무 그 청량함이 좋아가지고 근데 뭘 만들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어제 처음 먹었거든요. 제가 저쪽에서 갓김치 체험도 하고 또 연근 과자도 사 먹고 여러 떡도 사 먹고 순천의 그 특색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거 그거 먹고 아주 배가 많이 부르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그 맹기용 그 셰프님이 이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같이 만드는 이 디저트가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네, 하나씩 들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마당 안쪽 역시 북적북적. 중화요리 대가이자 요즘 가장 핫한 그분 이연복 셰프가 등장했거든요. 요리에 이어 맛있는 토크까지 준비를 참 많이 했죠. 하나도 없다. 이런 데서 살고 싶다 하게 듭니다. 명 셰프가 들려주는 진솔한 인생 이야기에 푹 빠져든 사람들. 화려하게만 느껴지던 스타 셰프의 모습이 친근하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국방 열풍이 어느 정도 갈 것 같냐. 근데 제가 옛날부터 선진국 같은 경우 이렇게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88년도에 일본 갔을 때 그때 되게 부러웠어요. TV만 틀면 요리 프로그램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셰프들은 바뀌겠지만 요리 열풍은 앵간해서 식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개막사 한 줄 없이 시민들의 무대만으로 문을 연 갈대축제. 특별하지 않은 특별함 덕분에 올해 축제는 더욱 멋지게 기억될 겁니다. 여기 순천만 지금 축제하잖아요. 어떠세요, 오니까? 잘 꾸몄네요. 너무 아름답게 했고 아주 멋있어요. 네, 볼만하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독일에서 여기까지? 45년 만에 고향 방문해서 대전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
그저 그런 축제는 이제 그만. 갈대축제다운 순천의 축제다운 진짜 축제가 왔다. 2015년 가을을 더욱 값지게 만든 갈대의 향연, 순천만 갈대축제.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온전히 시민들의 축제로 만들어낸 갈대축제의 향기가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자, 특히 올해는요, 3가지 정원 테마로 순천만,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 거기에 문화의 거리까지 순천 전체가 축제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개막식 현장에서는 지역의 예술인 등 400여 명의 오케스트라 가운데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멋진 아이디어의 프로그램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충북 제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흔히 어떤 일에서 빠짐없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데 제천에 가시면 이 말에 꼭 맞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무려 10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셨다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몸이 허해졌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것,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로부터 한약에 있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감초. 이 귀한 것이 제천에 가면 있고 또 감초 선생도 만날 수 있다는데. 제천 한방 산업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감초의 불모지였던 이곳에서 수없이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던 10여 년. 그러다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이 사람. 그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윤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약방의 감초라는 말 아시죠? 이 말과 아주 딱 맞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제천에 왔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지 지금 만나러 가시죠. 오늘 찾아간 곳은 충북 제천. 그중에서도 약초 주산지로 손꼽히는 송항면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감초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 어디라 그랬는데 어디 계시지? 저기 계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천에서 감초 역할 톡톡히 한다는 장용상 씨. 감초 선생님 맞으시죠? 예, 네. 저 근데 오늘 감초 보러 왔는데 감초 하나도 없고 휑하니 비어 있어요? 아, 진작에 오시지. 지금 저 수확을 해서 네. 그저께 수확을 했어요. 한 번 늦었네. 어떡해. 약방의 감초 많이들 아시죠? 감초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주로 시베리아, 몽골, 중국 등에서 자라는데요. 그런데 단맛 나는 게 다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뿌리 부분은 해독작용, 면역력은 물론이고 약으로 다이를 때는 약초들의 강한 성질도 중화시켜준다네요. 우와, 이게 다 감초예요? 예, 이게 감초. 어머나, 가수확해서 그런지 신선하고 튼실한데요. 야, 이 근처에만 있어도 향이 진동을 하는데요? 네, 향이 나죠. 예. 네. 아니, 여기도 이만큼 쌓여 있고요. 저쪽에도 있고. 양이 엄청난데 올해 농사 어떠셨어요? 금년에는 이제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쵸. 예, 그래도 평년작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으셨네. 어떤 감초가 좋은 감초예요? 이렇게 잔털이 많은 것보다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길게 뻗은 것이 감초가 이제 잘 됐다고 봐야죠. 굵직하게 이렇게 쭉쭉쭉. 예. 그렇습니다. 좋은 감초는 잔뿌리 없이 길쭉하고 굵게 자란 것이 으뜸이고요. 향도 진하고 생으로 먹어봤을 때 단맛이 나야 좋습니다. 장용상 씨는 사실 약초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갑자기 감초 재배에 뛰어든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감초는 대부분 수입인데 수입산의 경우 약효 성분이 적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65c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자라는 동안은 옆에 잔발부리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대로 자라기 때문에 품질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꼭 쓰이는 감초. 실제로 시중에서 처방하는 한약의 70~80%에 들어갈 만큼 감초는 정말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런데 작년 평창에서 열린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인 추세는 직접 재배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엄청난 로열티를 주고 가져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생물 종자의 70%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매년 5천억 원 넘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국산 감초 재배는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물론 불모지와도 다름없었던 이곳에서 재배에 성공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예전에는 이제 감자 심듯이 노지에 그냥 얇게 이제 묻어서 심다 보니까 이 이제 끝에서 나는 이 포복경이라는 게 이게 이제 많이 옆으로 현근으로 뻗는 뿌리가 많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수확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이 노지에서도 이제 높은 두둑을 만들어서 이 이제 내두 부분을 그 지상부로 이제 노출시켜서 심어서 이 포복경 발생을 이제 많이 줄였죠. 그리하여 신토부리 감초가 제천에서 탄생하게 되었고 3년 전에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앞으로는 이렇게 질 좋은 감초를 맛볼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는 국산 감초가 전국으로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초가 생산이 안 된다는 데 대해서 약초를 만지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도 좀 상했고 해서 꼭 이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제가 결심을 하게 돼서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요. 10여 년을 노력해 얻은 결실이지만 그는 남에게 알려주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제천이라는 지역도 알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약초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 국내에서 이제 자생하지 않는 감초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재배를 성공을 시키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영천에서도 이제 한약 그 주 도매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데 제천이 이렇게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합니다. 약초의 고장 한방의 도시 제천은 내후년에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많은 약초들 중 빠져선 안 되는 감초. 또 약초 재배 농가들 중에는 단연 장용상 씨가 돋보이기 마련인데요. 제천시에서는 그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방연합회 초대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 특히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감초의 국산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금년도에 세계 농업기술상을 수상하셨고 제천 한방 산업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또 요즘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베풀고 있는데요. 약방의 감초 선생 장용상 씨, 훗날 그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그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이제 그 승인이 났으니까 또 이제 우리 한방 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소득 창출이 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약방에 감초가 있다면 제천엔 감초 선생이 있다. 우리 약초를 살리기 위해 수입산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장용상 씨. 그는 오늘도 신토부리를 외치며 약초밭으로 달려갑니다. 네, 약방의 감초 선생은 진짜 감초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산 그 감초가 한방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국산 감초를 키우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많은 고생을 하셨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소비되는 감초 10,000톤 중 국내산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용산 씨, 우리나라의 그 감초에 대해서 자랑할 만하죠. 네. 자, 제천이요. 내년 또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내후년에는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가 열린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제천을 찾게 될 텐데 네. 이 기회 잘 이용해서 우리 약초들을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간 8시 52분입니다. 수능기는 오늘은 어제보다 살짝 높게 시작했죠. 낮 동안은 평년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햇살까지 비추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구름량 많아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맛있는 사과 맛보러 경북 청송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꿀사과에 껍질째 먹는 사과 등 청송하면 또 사과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이 청송사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국 농산물 품평대회에서 무려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정말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과일입니다. 네, 이런 유명세까지 등에 업고요. 요즘 청송사과가 화려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청송하면 사과, 사과하면 청송. 영양 만점 청송사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무공의 청정자연에서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워낸 청송사과, 그리고 6차 산업으로의 화려한 변신을 꿈꾸는 새콤달콤 청송사과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사계절 푸른 고장 청송의 입성, 코끝을 간지리는 달콤한 향기를 따라 도착한 곳엔 올해 사과 농사가 풍년이요. 청송의 고유 명사라고 할 수 있는 청송사과, 일명 꿀사과로 통하는 만큼 당도는 100% 보장된 셈. 게다가 친환경이라 껍질까지 그대로 먹어도 좋다니 다들 입 아프게 칭찬한 이유 여기에 다 있소이다. 청송은 적은 강우와 풍부한 일조량의 청정지역으로 일교차가 커 육질이 치밀하고 가즙이 많고 가실의 당도가 높아 맛이 좋으며 특히 병해충 종합관리를 실천해 친환경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최적지답게 친환경 농법의 대표 기술인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꼼꼼하게 관리, 아삭아삭한 고품질의 사과를 연간 5만 톤 이상 수확하고 있답니다. 사과는 가을에 색이 나면서 이제 맛이 들게 됩니다. 특히나 낮에 강한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당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호흡을 통해서 당을 소모하게 되는데 주 야간차가 크면 클수록 호흡이 적어져서 당이 계속 축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가 맛있어지고요. 특히나 이 청송 같은 내륙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조건이 너무나 좋아서 맛있는 고품질 사과를 생산되게 됩니다. 청송사과 지금 맛 안 보면 손해. 하루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도 있을 만큼 우리 몸에 좋은 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제철 맞은 청송사과로 더욱 예뻐지세요. 청송사과 맛있어요. 지금부터는 청송사과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하나씩 파헤쳐봅니다. 청송사과 화려한 변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국민 간식 찐빵. 하지만 그저그런 찐빵과 비교한다면 아니들 말씀. 반죽과 팥소에 아낌없이 들어있는 청송사과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만드는 청송사과 쌀찐빵은 청송에서 생산되는 맛있는 청송사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빛뿐만 아니라 앙금에도 사과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찐빵을 잡수시는 분들이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직접 끓여 만든 팥소에는 사과즙, 사과조청, 말린 사과칩까지 듬뿍. 반죽엔 쌀가루가 들어가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오케이. 하나부터 열까지 지역 농산물로 손수 만든 사과 쌀찐빵입니다. 우리 청송 사과 쌀찐빵은요. 인공 색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로만 이용했기 때문에 단호박이라든지 자색고구마, 보리가루, 그리고 쑥, 그리고 쌀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이 아름다운 걸 눈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골라 먹는 재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 사과 쌀찐빵이 요즘 인기가 최고입니다. 천연 재료로 안심, 골라 먹는 재미까지 가득한 오색빛깔 사과쌀 찐빵. 씹을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기분 좋은 달콤함. 여러분도 꼭 느껴보세요. 청송 사과쌀 찐빵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청송사과의 화려한 변신 그 두 번째 주인공은 사과의 좋은 성분만 쫙 뽑아낸 사과즙. 청송사과가 통째로 들어가 상큼하고 진한 맛이 일품. 깎기도 씹기도 귀찮은 당신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호로록 꺼내 마실 수 있는 천연 비타민 음료죠. 아니, 그런데 사과즙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떻게 좋대요? 사과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껍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황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체내 유해산소 발생을 억제해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이나 치아가 부실한 노인분, 어린아이들에게 사과즙이 아주 좋습니다. 그저 마시기만 하면 되니 치아가 좋지 않은 분들도 걱정 뚝! 영양 손실을 줄인 저온살균 착즙 방식으로 노랗고 투명한 빛깔이 특징!
고온에 끓여 만든 갈색빛 사과즙과는 비교 불가랍니다. 저희가 가공하고 있는 이곳의 사과즙들은요, 84도씨에서 저온으로 한 15초 정도 순간 살균되는 생사과즙입니다. 살아있는 생사과즙이라 비타민C, 팩틴, 항산화 성분 등 사과 본연의 영양소까지 그대로 섭취 가능. 알짜배기만 쏙쏙 뽑아낸다고요? 저희는 작년 11월에 해썹 인정 지정업체도 인정되었으면서 어린이 요즘 어머니들이 막 아이들 안심 먹거리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 기호식품 인정까지 받고서 이제 사과즙을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과즙의 원료는 낙화나 저품질의 사과가 아닌 좀 더 엄선되고 품격화된 사과로만 가공을 하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는 친환경 안심 먹거리의 사과즙입니다. 지난해 식품안전관리 인증은 물론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까지 완료. 안심 먹거리 찾는 깐깐한 소비자들이라면 100% 무첨가 청송사과즙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청송사과의 화려한 변신 그 마지막을 장식할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이곳. 달콤한 사과 향기를 품고 기다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요. 특허받은 사과 한과라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과로 한과를 만들 생각을 하셨대요? 사과 농사 짓다가 이 사과 청송 사과가 참 맛있어요. 이게 밤낮의 기온차가 커서 굉장히 사과가 당도가 좋고 아삭아삭한데 그 사과가 새가 콕 찍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점이 하나씩 있을 때 그 사과가 되게 제일 맛있는 사과인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과 조청을 만들어 볼까, 그 조청으로 한과를 만들어 볼까 해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좋은 한과는 좋은 반대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법. 한 달 정도 손수 꼬박 말린 찹쌀 반대기를 2번에 걸쳐 튀겨주고 열이 빠져나가게끔 식혀줍니다. 여기에 한과하는 사람들이 반대기라고 하고 이게 육아 바탕이 되는 재료입니다. 이게 찹쌀로 만드는데 이런 찹쌀이나 맵쌀이나 깨나 콩이나 전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드실 수 있고요. 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사과 한과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니 맛이 없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잠깐, 이 사과 한과 맛의 핵심은 따로 있다던데요? 우리 조청이 사과 조청인데 보통 한과를 물엿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맑게요. 하얘 깨끗해. 근데 이게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게 이게 사과가 갈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되는데 이게 사과 조청이 이렇게 이제 한과하고 버무려졌을 때 감칠맛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물엿으로 한 거하고 이 조청이 들어간 거하고 다른 게 이에 안 붙고 이렇게 딱딱하게 이에 별로 붙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감칠맛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100% 청송 사과즙만 걸러서 몇 날 며칠을 정성으로 구워낸 사과조청. 여기에 곱게 튀밥 5까지 묻혀주면 부드럽고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사과 한과 완성입니다. 지금 대형마트에도 나가고 있고 보통 때는 옛날에는 이 한과가 뭐 명절 때나 큰일 때, 뭐 잔치 때, 환갑 때 이런 때 많이 쓰는 걸로 돼 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어갖고 슈퍼 가도 봉지 한과 사들고 다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잘 드시고 지금은 다도하시는 분들 많이 가져가시고 찻집에 많이 나가고 애기들도 요새 좋아해요. 특히 이렇게 저희가 동그리 만들고 나서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뇌고치 모양 나오면은 그게 이렇게 베어 먹을 때 가루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기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효자 상품입니다. 자꾸만 손이 가는 우리 전통 주전부리 사과 한과가 안성맞춤. 청송의 육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농민의 땀방울과 자연이 만들어낸 보물 청송사과. 이제는 과실에만 그치지 않고 더욱 맛있고 건강한 육자 산업의 세계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청송사과의 무궁무진한 변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새콤달콤한 제철 과일의 끝판왕 청송사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새콤달콤 사과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도 참 무궁무진 변신이 가능하네요. 네, 사과하면 뭐 비타민,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하나를 드시면은 황금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잘 챙겨 드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침을 늘 못 먹는데 이렇게 제철 과일을 또 먹을 수 있도록 좀 부지런을 떨어봐야겠습니다. 네, 뭐 조금 생과가 부담되신다면은 뭐 보시다시피 뭐 주스부터 다양한 한과 게다가 많은 요리로 좀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여유 있게 다양하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울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무술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 뭐 태견, 합기도, 무에타이 한 대략 한 10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야, 많이 네. 아시는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혹시 할 수 있는 무술이 있으신가요? 할 수 있다기보다는요. 네. 흉내만 낼 줄은 압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울산에서는요, 얼마 전에 전국의 무술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은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화! 여러분, 이 권법이 무슨 권법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둘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비둘기를 쫓는 권법인데요. 화! 하! 오늘 이곳에 전국의 무술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술 대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합기도부터 무에타이, 킥복싱, 해동검도, 태견까지 전국의 무림 고수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울산에서 벌어진 무술인들의 멋진 한판 대결, 그 현장 속으로 지금 가보시죠. 울산 남구에 위치한 종화체육관. 여기서 오늘 제13회 전국 종합무술대회가 열리는데요. 아침 일찍부터 이곳엔 대구, 창원, 통영, 거제 등 각 시도에서 달려온 버스가 줄지어 도착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시합하러 왔습니다. 무슨 시합이요? 합기도. 합기도? 예,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1등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오늘의 각오 한마디를 딱 외쳐주세요. 오늘 목표는 1등. 1등이요. 자기 호신술도 배우니까 자기 호신도 할 수 있고, 네, 여러모로 운동 자기 관리도 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꼭 열심히 다 해서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모였는데요. 어린 선수들이지만 자태만큼은 위풍당당하죠. 종합 무술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종합 무술대회에 참가함에 있음에 생각하여 규칙을 준수하며 경기에 임할 것을.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회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해동검도, 태견, 무에타이, 합기도, 킥복싱 이 5개 단체가 대회를 하고 있으며 전국 종합무술대회를 13회째 하고 있습니다. 무술이 보면 위에 올라간 무술은 하나입니다. 근데 뭐 합기도, 태견 모든 무술이 너무 벌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로 뭉치다. 무술이 하나다. 그걸 머리에 심어주고서 우리는 이렇게 뭉친 것입니다. 10월 31일 각 지역에서 종목별 예선전이 치러졌고요. 오늘 이곳에선 부분별 결승전이 열립니다. 종목별 최고의 고수들이 모여 강자 중에 최강자를 가리는데요. 때문에 대회장은 그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많은 대회장 중에 유독 제 눈을 사로잡는 곳이 있었는데요. 보이시나요? 검으로 멋지게 신문지를 격파하는 모습. 그런데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아니, 여기서 지켜보니까 이거 신문지 격파하는 거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실수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네. 왜 어려워요? 그래요. 칼 끝부분으로 베면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 제대로 기술 들어가는데요. 깔끔하게 성공! 저도 한번 신문지 베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제 실력 보셨나요? 된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집중력은 이렇게 좀 확약하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체력도 좋아지고 술기 이런 것도 그냥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찾은 곳은 태견 시합장. 부드러움 속에 힘이 느껴지는 태견은 원시시대부터 이어온 우리나라 전통 무술입니다. 아니 저는 네, 잘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태견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음악
말씀을 되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네네네. 택견은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 인정한 유일한 무술이고 또 그리고 인류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 무예이죠. 용어들도 전부 다 택견은 순 우리말로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긁기, 재치기, 뭐 태권도는 앞차기를 택견에서는 걷어차기, 옆으로 차니까 후려차기 이렇게 순수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 무술 택견은 여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마치 춤을 추는 듯 부드럽게, 때론 힘있고 강인하게, 또 벌처럼 날아 날카롭게 택견 하나에도 여러 가지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택견은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강함 그런 거예요.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함. 그런 거 혹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택견 소녀의 기술 시전. 어때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니 멋있다. 아니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한 8년 심신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호신술 그런 것도 많이 배워서 네, 좀 위험할 때나 그럴 때 쓸 수 있어서 다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느 곳보다 남자 냄새에 물씬 나는 킥복싱 경기장. 결승전에 진출한 100명의 선수들이 주고받고 차고 올리며 치열한 결투를 벌이는데요. 거친 사각의 위에서 남자들만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오, 이겼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아니 무섭지 않아요? 맞다 보면 그런 거 없어요. 보니까 어깨, 허벅지, 장단지에 근육이 아니 만져봐도 돼요? 와 진짜 단단해. 아니 얼마나 배운 거예요? 킥복싱 한지 한 반년 조금밖에 안 됐어요. 킥복싱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복싱은 주먹만 하는데 킥복싱은 킥도 같이 하고 하니까 체력도 늘고 그 상대방이랑 이렇게 하니까 서로 도덕적인 그런 것도 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대회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우승을 향한 선수들의 열정도 더해만 갑니다. 합기도 결승전에 참가한 초등학생 선수들도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유감없이 선보이는데요.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응원 소리도 높아만 갑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평상시에는 그런 면을 못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기뻐요. 대회 나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운동을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학기도 다니면서 관장님한테서 이게 예절이나 이런 무도라면 이렇게 자세 같은 것도 좀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혜담, 정재주 화이팅! 모든 경기가 끝나고 이제 시상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경기였던 만큼 기쁨도 2배일 텐데요. 그동안 흘린 땀만큼 메달의 의미도 분명 남다르겠죠? 모든 선수들 정말 축하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혀요,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어때요? 기분 매우 좋아요, 지금. 것 같아요, 눈물 울지 마! 아니, 이렇게 열심히 좋아서 하는 운동인데 상을 받으니까 기분은 어때요? 되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해서 상 받는 게 너무 되게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꿈만 같고요. 지금 이렇게 동료들이랑 같이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한 만큼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름이 최우승이에요. 근데 최우승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네. 오! 역시 사람은 이름대로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한 말씀.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운동할 거니까 잘 봐줬으면. 전국 종합무술대회 화이팅! 무술은 깊고 깊은 심연이며 높고 높은 고봉이라 많은 사람이 입문하나 그 득도함이 쉽지 않으니 무술인들의 대축제 전국 종합무술대회에서 진정한 무술인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과격하게 볼 줄 몰라도요, 이 동작 하나하나에 정말 섬세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요,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무술을 배우고 있던데, 저도 대학교 때 잠깐 합기도를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거든요. 혹시 저에게 추천할 만한 무술이 있을까요? 그 기억력을 다시 한번 되살리셔가지고요, 네. 합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즐거운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여행을 하고 나면 추억과 함께 또 남는 게 있죠. 바로 그곳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네,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른바 또 식도락 여행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향토 음식들을요,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누군가는 우동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일본으로, 어떤 이는 에그타르트와 딤섬을 먹으러 홍콩으로 간다지만 그 사람이 나이기는 참 어려운 일.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제철이라가 참 맛있습니다. 이거 대구에서 처음 보는 음식인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등 8개 도로 나눠진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 계절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음식도 다양한데 현지에 가야만 그 지역 향토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아니다. 우리 지역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팔도 향토 음식. 전남, 강원, 제주로 지금 함께 떠나보자. 팔도 맛기엔 그 첫 번째 고장은 늦가을에서 초겨울 딱 지금이 제철인 음식이 있는 곳, 바로 전남 벌교. 전남 벌교 하면은 꼬막이죠. 현지에서 공수받은 벌교 꼬막, 매일 들여오는 제철 꼬막 덕분에 대구에서도 신선한 꼬막을 즐길 수 있다. 이 꼬막은 벌교에서 매일 아침 신선한 꼬막을 직송해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꼬막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이 노약자나 임산부,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참 좋습니다. 초가을에서 겨울까지 살이 통통해서 지금 참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꼬막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메뉴는? 사장님, 여기 꼬막 정식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오르는 맛깔나는 반찬들.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궁금증이 더해져가는 그때 테이블 위에 등장한 삶은 꼬막과 꼬막구이. 사장님, 맛있게 먹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 집게는 꼬막 까는 집게인데 이걸로 드시면 더 쉽게 꼬막을 까실 수 있습니다. 이 조개 껍질이 맞닿는 부분을 이 집게로 콕 하면 알맹이 조개살이 있어. 주문 즉시 조리되는 꼬막의 신선함에 까먹는 재미까지 손이 쉴 틈이 없네요. 그냥 먹는 거보다 이걸로 까갖고 먹으니까 더 좋아요. 그렇게 딱 소리도 나고 재미도 있고 맛있나? 맛있고. 삶은 꼬막과 구이로 꼬막 본연의 맛을 느꼈다면 이젠 꼬막 요리를 맛볼 차례. 삶은 꼬막 살로만 이루어지는 요리 두 가지, 바로 꼬막전과 꼬막 무침.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전과 매콤한 무침이 낯선 아이들을 위한 특별 메뉴, 바로 새콤달콤 꼬막 탕수육. 이렇게 푸짐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다양한 요리가 항상 차려지면 꼬막을 낯설어하던 사람들도 푸짐한 양과 그 맛에 감탄하게 된다고. 진짜 맛있고요. 이 꼬막을 가지고 탕수육 한 거는 못 봤는데 애들이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맛있게.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처럼 이렇게 애기들이 성장기에 있는 애기들이 먹기에는 외식으로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밥. 꼬막 무침을 탁한한 밥에 비벼 꼬막 가득한 된장찌개 한 숟가락으로 마무리. 한 3-4시간 가가지고 벌교 현지 가서 먹는 것보다는 맛은 또 있고 가격 대비해서 맛도 좋고요, 질도 좋고, 그리고 산지에서 먹는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더래요? 여기는 바로 대구에서 강원도 속초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데, 가게 곳곳에 보이는 두 글자 섭국. 그런데 섭국이 뭘까? 서분 강원도 말로 홍합인데요. 석골뱅이와 부추와 버섯을 넣어 끓인 칼칼하고 시원한 강원도 전통 음식입니다. 빨간 국물, 보기만 해도 매콤함이 느껴지는데 섭국, 그것이 궁금하다. 섭국의 비밀이 있는 곳 주방.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바로 현지에서 공수받은 이 섭.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선한 섭인데요. 강원도에서 직접 매일매일 공수받아서
사골 육수를 내서 거기다가 된장, 고추장, 또 좀 칼칼하게 하려면 청양고추를 넣어서 신선한 재료로 끓이고 있습니다. 시원한 강원도 해장국의 비법, 바로 장을 기본으로 한 이 육수. 기본 육수에 찹쌀가루에 버무린 부추와 섭을 넣고 한번 푹 끓여내는데, 강원도가 그대로 담긴 섭국. 손님 상으로 나가면 푸짐한 양에 한 번, 그 얼큰함에 한 번 더 반하게 된다고. 여기 날씨가 지금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 쌀쌀한 날씨에 먹기에 딱 좋은 것 같고, 뭐 저녁에 술 한잔 했을 때 해장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속초를 대표하는 또 다른 추천 메뉴, 바로 전복과 해삼 등이 어우러진 해전 물회와 30가지 재료로 속을 꽉꽉 채운 오징어 순대, 해장부터 든든한 술안주까지 속초 맛기행 끝. 섭국이 이게 조금 매콤하더라고요. 홍합으로 만들어서 매콤하긴 한데 제가 원래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못 먹는데도 매콤하게 좀 맛있게 매콤해서 맛있었어요. 지금이 딱 철인 것 같아요. 오늘 오징어 순대 처음 먹어봤는데 들어는 봤는데 진짜 굉장히 맛있고, 강원도에 가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대구에 있을 때 먹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없어 예. 여행을 넘어서 2주 열풍까지 불고 있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 그 열풍을 대구에서 이어가고 있는 대구의 제주 음식 전문점. 가게 곳곳에서 제주의 향이 느껴지는데, 안녕하세요. 제주 음식 전문점입니다. 제주도 현지 재료만을 사용해 만드는 제주도 음식.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바로 호로록 호로록 소리까지 마시는 고기국수. 어떻게 대구까지 왔을까? 제주도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지인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지인들을 통해서 제주도의 신선한 재료와 그런 걸 공급받으면서 굳이 제주도까지 안 가도 제주도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돼서 제가 한 7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 귀한 재료로 무려 12시간 동안 육수를 우려낸다고 하니 정성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제주 고기국수의 특별한 점 한 가지 더, 바로 생면을 사용한다는 것. 주문 즉시 이 얇은 면을 삶아 푹 고아낸 육수에 갖가지 고명을 얹으면 완성. 원래 제주도에서는 건진 면을 쓰는데 대구 분들은 칼국수면을 좋아해서 생칼국수면을 사용을 하고, 또 돈배라는 거는 제주도 말로 돈배가 요 수육이거든요. 그래서 고기국수 위에 요 수육을 올려서 드시면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고기국수의 장점입니다. 고명으로 나오는 돈배고기에 잘 삶아진 면을 돌돌돌 말아서 후루룩 먹으면 속까지 따뜻해지는데, 푸짐한 양에 저렴한 가격,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 고기가 큼직하니까 이제 다른 국수와는 달리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든든해가지고 좋아요. 고기랑 육수랑 잘 어울리고 국수 면이 쫄깃하고 맛있어요. 다이어트 중인데 한 그릇 더 먹고 싶어요. 맛있어요. 제주도 육지의 맛을 고기 육수로 느꼈다면 이번엔 제주의 바다를 맛볼 차례. 제주 보말과 미역으로 우려낸 육수로 만들어진 보말 칼국수도 일품이라고. 고기를 먹었을 때 그 느껴지는 제주도의 맛과 국수의 조화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먹었는데 되게 그냥 계속 단골될 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도 못 먹어봤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양한 음식을 찾아 팔도를 누비는 맛있는 여행.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서 맛 따라 길 따라 지역 대표 향토 음식을 즐기며 팔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네, 맛도 맛이지만 그 현지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음식 다 요즘처럼 쌀쌀해진 날씨에 먹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혹시나 이런 지역에 향토 음식 파는 곳이 있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런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생산자가 보증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광양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이틀에 3일 동안 광양 노르웨이 숲 아파트역 마동 근린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지는데요. 내일은 한우 시식이, 토요일에는 쌀 와플과 차 시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고요. 폐장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날마다 선착순 150명에 한해 에코백을 또 증정한다고 하죠. 즐거운 나들이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